후원자. 모든 아이들에게는 한 사람의 후원자가 필요하다. 그를 아껴주고 그의 모든 결정을 지지해주는 그런 사람이. 나의 후원자는 릴리안 아줌마였다. 엄마와 나이가 비슷했지만 릴리안 아줌마는 우리 할머니와 매우 가까운 사이였다. 릴리안 아줌마에 대한 내 최초의 기억은 내가 5살 때였다. 아줌마의 딸과 나의 언니는 7살짜리 독재자들이었기 때문에 자기들끼리만 사과나무에 올라가고 나는 근처에도 못 오게 했다. 그들은 나를 아기라고 불렀다. 최근에 기저귀를 벗어던진 나에게는 그것이 큰 모욕이었다. 그때 릴리안 아줌마가 다가와 허리를 굽혀 나를 번쩍 치켜들어서는 사과나무의 맨 아래쪽 가지에 앉혀주었다. 그리고 노래를 부르며 나를 달랬다. 아줌마는 내가 돌을 맞이했을 때부터 나를 꼬맹이라고 불렀다. 나무에서 내려온 뒤 아줌마는 나를 집으로 데려가 뉴욕 최고의 제과점에서 사온 비엔나 산도를 주었다. 그리고는 나와 평생 동안 계속될 최초의 대화를 시작했다. 아줌마는 언제나 이렇게 말하곤 했다. 꼬맹아, 이리 와서 앉아봐. 그리고 너에 대해 얘기해 주지 않겠니? 아줌마는 친구들도 많고 일도 했기 때문에 늘 바빴지만 언제나 시간을 내어 내 얘기에 귀를 기울였다. 내가 별 특색 없는 유치원 생일 때나 말 안 듣는 사춘기일 때나 어색한 어른이 되어가고 있을 때, 그리고 반항적인 대학생일 때도 아줌마는 늘 내 얘기를 들어주었다. 내 부모가 나 때문에 머리를 뒤흔들 때도 릴리안 아줌마는 결코 나를 비난하지 않았다. 아줌마는 변함없이 나를 꼬맹이라고 불렀으며 내가 집에 찾아갈 때마다 한 번도 어김없이 뉴욕 최고의 제과점에서 사온 비엔나 산도 과자를 내놓았다. 릴리안 아줌마는 내 남자 친구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졌다. 그렇게 내 수많은 남자 친구들이 아줌마의 집 현관을 거쳐갔다. 그럴 때마다 아줌마는 늘 내가 좋아하는 그 산도 과자를 내놓았으며 내 남자 친구들이 진심으로 편안한 마음을 갖도록 애를 썼다. 어쩔 수 없이 나는 남자 친구들과의 수많은 헤어짐을 겪어야만 했는데 그럴 때마다 릴리안 아줌마는 내 부서진 가슴에 파편 조각들을 주워 담아 주었다. 아줌마는 한 번도 이렇게 말한 적이 없었다. 네, 그럴 줄 알았다. 그 녀석은 처음 볼 때부터 인상이 안 좋았어. 마침내 내가 한 남자에게 정착했을 때 릴리안 아줌마는 우리 두 사람만을 초대해 맛있는 저녁을 대접했다. 아줌마는 여전히 나를 꼬맹이라고 부르면서 디저트로 뉴욕 최고의 제과점에서 만든 비엔나 산도를 내놓았다.
그 남자친구는 결국 내 남편이 되었다. 남편이 아직 대학원에 다닐 때 우리는 결혼식을 올렸다. 내가 구할 수 있는 일자리라곤 사설 학원의 시간 강사뿐이었다. 얼마 안 되는 내 월급으로는 생활이 불가능했고 우리는 심각한 가난에 부딪혔다. 하루는 릴리안 아줌마가 내게 전화를 걸어 말했다. 꼬맹아, 내 말을 듣기만 하고 절대 아무 말도 하지 마라. 내가 널 위해 통장에 $500를 따로 저금해 놓았다. 어떤 이유로든 돈이 필요하면 내게 연락해라. 그러면 그 돈을 너에게 보내주마. 아무것도 묻지 않으마. 그런 다음 아줌마는 전화를 끊었다. 갑자기 난 부자가 된 기분이었다. 큰 비상금이 생긴 것이다. 난 결코 그 돈을 쓰지 않았다. 남편은 마침내 학교를 졸업했으며 좋은 직장을 얻었고 우리는 가정을 만들어 나가기 시작했다. 우리의 아이들에 대해 릴리안 아줌마는 나보다 더 감격해 했다. 아이가 태어날 때마다 아줌마는 나에게 아직도 나를 위해 간직하고 있는 그 비상금을 상기시켰다. 그럴 때마다 나는 감동을 받았다. 릴리안 아줌마에게도 어려운 시기가 닥쳤다. 아줌마의 남편이 세상을 떠난 것이다. 아줌마도 돈이 부족했지만 사랑은 변함이 없었다. 내가 언제라도 전화를 걸기만 하면 아줌마가 그 $500를 내게 보내주리라는 걸 난 알고 있었다. 나는 릴리안 아줌마에게 한 해에도 수없이 안부 전화를 걸었다. 우리의 대화는 언제나 같은 식으로 시작되었다. 릴리안 아줌마, 저 캐롤이에요. 누구라고? 아줌마는 당연히 내가 누군지 알고 있었다. 하지만 계속 모르는 채 했다. 할 수 없이 내가 말했다. 아줌마, 저 꼬맹이에요. 그러면 아줌마가 기쁨의 소리를 질렀다. 오, 꼬맹이로구나.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듣고 싶구나. 나는 미소를 짓곤 했다. 아줌마한테는 내가 언제까지나 어린아이였던 것이다. 20대 후반이 되었을 때 나는 릴리안 아줌마에게 작가가 되고 싶다고 고백했다. 아줌마는 그 말을 듣자마자 너무도 기뻐했으며 둘도 없는 응원자가 되어주었다. 내 책이 출간되었을 때 아줌마는 한 덩어리를 사서 내게 서명을 해달라고 소포로 붙였다. 아줌마는 그 책을 친구들과 친척들에게 한 권씩 돌렸다. 내가 쓴 책이 동화책이고 그 책을 받을 사람들이 모두 어른이라는 사실은 아줌마에게 하나도 중요하지 않았다. 33살이 되었을 때 나는 허리를 다쳐 7달 동안 침대에 누워 지내야만 했다. 이 힘든 시기 동안 릴리안 아줌마는 매주 내게 전화를 걸어 기운을 북돋아주는 얘기를 들려주었다. 나는 아줌마에게 할 새로운 이야기가 없었다. 우리의 관계는 서서히 바뀌어 갔다. 이제는 릴리안 아줌마가
내게 많은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고 나는 그 이야기를 들어주는 좋은 친구가 되었다. 마침내 나는 내가 아줌마에게서 받은 것을 이제 돌려줄 때가 되었다고 느꼈다. 허리가 다 나았을 때 나는 아이들을 데리고 릴리안 아줌마를 찾아갔다. 세월은 아줌마에게서 그 좋은 미모와 멋진 옷차림을 빼앗아갔다. 아줌마는 아직도 나를 꼬맹이라고 불렀고 내 아이들에게 뉴욕 최고의 제과점에서 만든 비엔나 산도 과자를 대접했다. 두세 해가 지나 나는 릴리안 아줌마를 깜짝 놀래켜 줄 일을 했다. 나의 새 책을 아줌마에게 헌정한 것이다. 나는 책 앞에 실린 헌사에 이렇게 적었다. 언제나 그곳에 있어준 릴리안 아줌마에게 이 책을 바친다. 1월이 되었을 때 나는 주말을 틈타 릴리안 아줌마를 방문했다. 아줌마는 별로 좋아 보이지 않았다. 그동안 식사도 잘 못한 것 같았다. 아줌마는 내가 너무 커버린 것에 대해 원망하는 말을 했다.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이나 말이 아줌마를 불쾌하게 만드는 듯했다. 나는 영문을 모른 채 슬픔에 잠겨 떠났다. 2, 3주 뒤에 나는 아줌마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줌마는 손님이 와서 통화를 할 수 없다며 다음에 자기가 전화를 걸겠다고 했다. 하지만 아줌마는 오래도록 전화를 하지 않았다. 얼마 후 나는 폐렴과 전염성 당구 증가증이라는 희귀한 병에 걸렸다. 그것은 릴리안 아줌마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었다. 가족을 돌보고 글을 쓰느라 내 자신에게 너무 소홀했던 것이다. 이제 나는 건강을 되찾기 위해 두어 달을 보내야만 했다. 릴리안 아줌마가 생각났지만 전화를 걸 기운이 없었다. 마침내 나는 다시 회복이 되었다. 그리고 병들어 있는 동안 하지 못한 일들을 하느라 허둥대야만 했다. 릴리안 아줌마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는 사람이 없었다. 한 달이 넘도록 전화를 해보다가 마침내 나는 아줌마가 딸네 집에 가 있는 모양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그러다가 6월이 되었을 때 엄마가 나한테 전화를 걸어 말했다. 사실은 릴리안 아줌마가 유방암에 걸렸단다. 암이 전신에 퍼져 오래 살 수가 없을 것 같다. 너한테 진작에 알리려고 했지만 내 병이 도질까봐 말하지 못했어. 눈물이 앞을 가렸다. 나는 당장에 아줌마가 있는 곳으로 달려갔다. 병실 안으로 들어갔을 때 나는 내가 방을 잘못 찾은 것이라고 생각했다. 휠체어 위에 늙고 머리가 다 빠지고 앙상하게 마른 여인이 앉아 있었다. 내가 방해해서 미안하다고 말하려는 순간 그 여인이 힘없고 갈라진 목소리로 말했다. 꼬맹아, 내가 와줘서 기쁘구나. 어서 이리 와 앉아라. 그리고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말해보렴. 나는 릴리안 아줌마 옆에 앉아
1시간 정도 얘기를 나눴다. 아줌마는 이제 자기가 얼마 후면 세상을 떠날 것이라고 말했다. 나는 아줌마에게 나도 그 사실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내가 아줌마를 무척 그리워하리라는 것도, 나는 결코 아줌마를 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로부터 3주가 지나 나의 후원자는 세상을 떠났다. 장례식이 끝난 뒤 나는 아줌마의 가족과 친구들과 함께 아줌마가 살던 집으로 돌아왔다. 내가 좋아하는 비엔나 산도 과자가 나왔지만 나는 한 개도 먹을 수가 없었다. 나는 갑자기 가난해진 느낌이었다. 나의 비상금이 사라진 것이다. 이제 나를 꼬맹이라고 불러줄 사람이 이 세상에는 아무도 없었다. 다시 한 해가 지나 릴리안 아줌마를 잃은 아픔도 차츰 무뎌져 갔다. 어느 여름날 아침 벨이 울려 나가보니 우체부가 서 있었다. 릴리안 아줌마의 딸이 내게 보낸 소포였다. 소포 안에는 아줌마의 유언에 따라 내게 보낸다는 편지와 함께 $500가 예금된 저금 통장이 들어 있었다.